네, 안녕하십니까. 벤처스퀘어 명승은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머, 한국의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엑셀러레이터의 원조격이신 프라이머 이택경 대표님을 모시고 엑셀러레이터가 뭔지, 그리고 창업 환경, 이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성공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시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진짜 덥네요. 날씨가 뭐 오늘 네, 여름 날씨입니다. 여름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라이머가 어떤 회사고 지금 이택경 대표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라이머는 이제 국내 최초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라는 것 자체가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소정의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밀착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프라이머에서 맡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멘토링도 해서 이제 성공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후배 창업가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공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성공하셨어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성공 좀 하셨어요? 성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성과는 있지 않았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이제 제가 이재용 대표님과 같이 공동 창업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CTO를 맡았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좀 많이 버셨나요? 좀 벌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프라이머가 사실 2010년도에 이제 결성이 돼서 움직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엑셀러레이터라는 말도 사실은 좀 낯설었던 시점이었죠. 국내에서는 좀 낯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엔턴십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계속 엔턴십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엔턴십? 사실 이제 프라이머가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본연의 역할로 이제 저희가 실제 투자하고 멘토링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좀 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사회에 공헌하자는 측면에서 투자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제 후배 창업가들 교육하는 하나의 코스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엔턴십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는 앙트로프러너십 플러스 이제 인턴십을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굳이 한국말로 이야기하자면 창업 현장 실습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CEO 견습생 이런 거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견습생. 그럼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가의 기본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최소한의 재무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타트업 때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홍보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고 이제 그래야지 그런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와야 이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도 되고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기존의 엑셀러레이터보다도 먼저 시작하셨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더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씩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시작한 지 이제 한 4년 반 다 되어 가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 1,500개, 1,500명 정도가 1,500명 이상이 저희가 이때까지 CEO 견습생이 1,500명이 배출이 됐네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거쳐갔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팀으로 따지자면 또 수백 개의 팀, 비즈니스 모델들이 저희가 거쳐갔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실제 멘토링하고 이제 투자하고 하는 팀은 저희가 프라이머 클럽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까지 약 27개 팀. 27개 팀. 네,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얼마나 투자되나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돈으로 투자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가치로 실제 가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돕고 조력하는 쪽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을 따지면 약 한 10억 정도?
그게 적은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예, 30개 팀으로 따지자면 네. 27개를 따지자면 적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네. 엔젤도 갖고 있고 교육 네. 효과도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이제 네. 확산 효과도 갖고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의 맞습니다. 모습인데요. 네. 아주 전형적인 모습도 갖고 계신다에 네. 그러면 앞으로 네.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앞으로 프라이머의 한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다 이제 ICT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IT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 팀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키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인턴십은 제가 좀 더 폭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 ICT에만 국한하지 않고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일반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넓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클럽 쪽은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앞으로도 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 팀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계속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팀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저희가 하는 분야는 비슷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글로벌 진출하는 팀들도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프라이머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네.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고요? 편하게 놓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어떤 사회적인 책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이 다 이런 ICT 쪽 국내 환경에서 나름대로 또 다 이제 성과를 거두셨지만 또 어떻게 네. 보면 어떤 국내 이런 생태계의 덕택에 또 이제 코오신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일부는 이제 사회나 후배들한테 환원하자라는 차원이 있고요. 뭐 조금 더 이제 축소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뭐 딴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제가 또 이제 프라임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런 후배 팀이나 아니면 동기들 이렇게 창업하는 것들을 보면 좀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한다고 말하기 힘든데 그렇죠. 아, 저렇게 했더니 꼭 실패하더라라는 있거든요. 네. 몇 가지 공식이. 그런데 꼭 그런 그 실패의 그런 트랙을 계속 따라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 저걸 우리가 뭐 딴 건 거창하게 우리가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저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좀 개인적인 차원인데 이게 꼭 뭐 사회적인 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순수함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생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그쵸, 창업가들. 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그게 스타트업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미 커져버린 대기업에서 보기 힘든 네. 다음도 이미 이제 대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묘한 이제 좀 끌림과 어떤 중독성이 저도 중독되지 않았나. 희열 같은 게 막 느껴지시나 보네요. 보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성공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 집에서는 뭐 특별히 반대는 안 합니다. 예. 아직 먹고 살 수 있어서. 네. 스타트업들 가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나쁜 트랙을 걷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팀들이 왜 망하는 것 같으세요? 뭐 어떤 이유로 망하는 트랙일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이런 그런 스타트업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린 스타트업 방법론 같은 게 이제 유행하기 전에는 대다수의 팀들이 제가 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이제 마일스톤에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두고 네.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한 걸음에 뭔가 가려고 해서 한 방에. 네, 한 방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버전 3.0을 갖고 네. 나오시면 처음에 한 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다 보면은 2년, 3년에 걸쳐서 옆을 잘 쳐다보거나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 안 하고 경쟁사 조사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긴 시간과 큰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그게 가설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잘 되면 좋지만 사실 한 방에 잘 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말로 신용 불량자 길로 들어서는 빚은 많이 졌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을 돕는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네. 거꾸로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해도 그렇고 네. 실패하는 다수가 있는데 이 실패자들은 어떻게 뭐 케어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국내에서 이제 실패해서 잘못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결국 신용불량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은 그렇다 쳐도 이제 빚을 졌다. 특히 이제 연대보증이 많은데 연대보증이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는데
그 돈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뭐 어떻게든 뭐 1, 2년 내에 갚을 수 있는 돈이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도저히 1, 2년 내에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신용불량자의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프라이머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계속 신경 쓰는 게 물론 이제 성공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실패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불능으로 빠지지 않도록만큼은 우리가 케어를 하자라고 하고 덜 있습니다. 실패하게 하자. 그렇죠. 건가요? 대부분이 이제 그게 빚 때문에 이제 연대 보증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돈을 이제 빚을 진다든지 연대 보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하게 하고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실전이잖아요. 맞습니다. 리얼월드고 네, 어떻게 보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취업 현장에 뛰어드는 많은 창업자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될 것 창업 현장에 같은 뛰어드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신 분들 중에 그런 유형들이 좀 있으신가요? 몇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말로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네. 분도 가끔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창업에 정말 안 맞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스펙이 좋고 똑똑하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좀 주의식 교육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뭐 창의력까지는 아니어도 뭐 창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그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만 길들여지고 정답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찾아내려고. 스펙은 좋은데 네. 사실 창업에서는 전혀 이렇게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은 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이제 업무는 잘 하실 수 있어도 좀 창업에는 안 맞으시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결국은 스스로 좀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그런 분들한테 네. 실제로 하지 네. 말라고 하세요? 정말 앞에다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가끔 있으신데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번 만나봐서 이분이 정말 뭐 제가 또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오셔서 그래. 근데 이제 정말 아니다 싶은 분은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꼭 이 길을 가셔야 되는지. 예. 상처받는 얼굴 막 보이죠. 뭐 상처 받으신 분들 계시는 반면에 너무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셔서 네. 전혀 이렇게 영향을 안 받으시는 듯한 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 힘들었던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창업하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떤 걸로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스타트업 관련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모로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회사라는 게 뭐 아무리 돈이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구조니까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지 뭐 창업자들은 굶더라도 네, 맞아요. 직원들은 또 월급을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답답해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죠. 아시네요. 근데 좀 더 힘든 거는 이제 그런 좀 돈도 힘들지만 성과가 안 나고 돈이 이제 없을 때도 힘들지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혹시나 이게 틀린 게 아닐까. 네, 그런 약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들 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믿고 어떻게 보면 계속 돈을 이제 SI나 이제 솔루션에서 벌었던 돈을 계속 거기 투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 계속 몰빵을 소위 한 건데 그럼 캐시카우가 네. 별도로 있는데 사실은 코스트 센터가 따로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먹는 하마였죠. 조직원들끼리 초기에는. 약간 좀 갈등 구조도 생기는. 근데 뭐 상황 그렇게 아닌가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은 회사였고 뭐 그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우리 따로 이쪽 사업부 따로 저쪽 사업부 따로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세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는 잘 되고 시작하는데 네. 사실 이제 온라인 서비스도 한메일 이전에 여러 가지 저희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성과까지 좀 못 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비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멜레 그리고 다음 카페 했을 때 잘 됐는데 과연 이게 광고로 충분한 수익 모델이 될 것이냐 이런 게 또 검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좀 검증되지 않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또 항상 이제 초기에는 시작을 강하게 하지만 강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죠. 이제 그런 어떤 돈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비전에 대해서 좀 한 번씩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지금 다음 외에 스타트업들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창업가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창업하시겠어요? 참 빡세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잘 돼서 다행이지 참 빡센 과정이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네. 아, 그러신가요? 네. 뭐 또 다른 창업을 했겠죠. 뭐. 네. 이렇게 힘든 창업을 하고 좀 더 쉬운 창업을 좀 더 성공률이 높은. 네, 성공률이 높은. 네. 했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네. 이제 엑셀러레이터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조직체가 생겼어요. 네. 거기 안에는 뭐 재단도 들어가 있고, 뭐 네. 정부기관도 좀 들어가 네. 있고, 뭐 우리 민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 그쵸.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장님으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떠세요? 이 리더스 포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네. 된다고 보시고,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모임도 가졌지만 일단 저희가 1차적인 목적은 현재 보면 기존에 이제 벤처기업 같으면 이제 벤처기업 관련 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벤처 캐피탈 같으면 또 관련된 법과 혜택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젤 투자자와 관련돼서 많은 이제 제도와 그리고 이제 혜택들이 생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 네. 영역마다 각각의 맞습니다. 법이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해당되는 영역의 이제 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혜택이라든지 법적 지위 혜택이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가 그래서 기존의 엑셀러레이터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엔젤 클럽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일반 법인 형태도 있으시고 재단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특성상 이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운영에 관련돼서도 많은 유무형의 어떤 자산을 쓰고 있는데 좀 그런 쪽 관련돼서 어떤 적절한 지금 법적인 그런 제도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호도 안 되고 네. 지원도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기존의 이런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정도가 갖는 혜택은 저희가 비슷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법적인 제도와 그리고 혜택 관련돼서 좀 저희가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 관련된 법적인 것도 어떤 제정을 하고 또 개선하는 것들을 제가 첫 번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라는 업종을 네. 하나 이제 그 데피니션을 만드는 과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엑셀러레이터가 갖춰야 될 음.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엑셀레이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 이런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만 한다면 뭐 기존의 엔젤 투자나 엔젤 클럽 아니면 벤처 캐피탈하고 이제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육만 열심히 한다면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보육센터랑 그렇죠. 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교육회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속성을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각각의 엑셀레이터에 맞는 어떤 그 뭐랄까 개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장점을 발휘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00개 엑셀러레이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Y 컴비네이터도 있고, 네, 유명하죠. 테크스타즈도 네. 있고, 뭐 500 네. 스타즈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한국형의 엑셀러레이터는 어떤 모습 또는 어떤 역할을 좀 지지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뭐 프라이머 경험상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랑 비교를 하자면 아직까지 그 한국의 벤처나 스타트업 생태계가 예전보다는 정말 좋아졌지만 아직도 실리콘밸리에 비하면 아무래도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리콘밸리는 아무래도 잘 갖춰진 그런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엑셀러레이터가 어느 정도 네트워킹을 잘해주거나 적재적소의 어떤 그런 적합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이제 이런 걸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로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실리콘밸리랑 비교하자면 아직까지는 생태계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수작업이 많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좀 엑셀러레이터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챙겨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도 팀이 또 훌륭한 팀이라면 약간만 챙겨주셔도 될 테고 좀 더 부족한 팀이라면 많이 챙겨주셔야 되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팀마다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미국에 있는 그런 생태계랑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고 많이 아무래도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 네. 제가 느낀 네. 것 중에 하나가 이태경 대표님은 네. 정부랑 일하시면은 협조는 잘해주시는데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아, 은근히 있습니다. 특성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뭐 저희가 뭐 정부랑 같이 뭐 협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뭐 사실 말씀하신 엑셀러레이트 리더스 포럼도 지금 뭐 미래부 중기청 생산성 본부 같은 데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저희 이제 그 프라이머 시즌 2가 운영 기관으로 있는 이제 팁스 네, 글로벌 그렇죠. 시장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또 저희가 중기청이랑 또 긴밀하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나이파라든지 본토 글로벌 같은 데랑도 많이 행사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시장의 오해였네요. 네, 단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제가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기에는 이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 못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맞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많은 네. 민간도 그렇고 우리 뭐 엑셀러레이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쪽 바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런 그 창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너무 이제 저희가 벤처 이제 거품이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네. 확 가면서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벤처에 대해서 암흑기였죠. 너무 암흑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붐업을 처음에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디어들도 많이 이렇게 창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좀 사용자들 관심을 끌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이게 또 너무 또 과열되면 이제 우려가 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벤처 기업 이제 거품이 팍 커지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 불량자도 많이 양상됐고 또 시장에 네. 실망감 같은 그렇죠. 게 실망감이 있어서 쌓이면서, 오히려 이제 네. 반대급부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년 이상 암흑기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스타트업 열풍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내실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죠? 아, 많이 도와드려야죠. 네. 돈 있으시니까.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 것 네. 같아요. 이제 이태경 대표님한테 몇 네. 가지 단어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태경 대표님한테 돈이란? 돈이란 저는 뭐 딱 갑자기 그렇게 질문 받으니까 답이 딱 안 나오는데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고 기업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 자체는 좀 쓰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무슨 호화 요트를 살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모 부부처럼 그러면 사실 쓸 수 있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는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업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종류, 업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좀 든든한 또 힘이 되지 않나. 좀 두 가지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으로 가치를 갖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거꾸로 네. 이태경 대표님한테 성공이란? 성공이란. 그러니까 저는 좀 주관이 좀 강해서 좀 제3자가 성공했다 하는 것보다는 좀 저만의 기준이 있고 그것을 이뤘을 때 사실 저는 좀 더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는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밖에서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왠지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반대로 뭐 밖에서는 아직 성공을 안 보시지만 제 나름대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달성하면은 저는 좀 뿌듯함과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나 그런 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몇 %입니까? 지금요? 네. 이제 한 50%? 네. 욕심이 많으시네요. 네, 오늘 뭐 긴 시간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멋진 모습으로 촬영 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